안녕하세요, 모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이 단일 모델로는 정말 최장수하고 있는 기아 레이의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통은 두 번째까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지 않고 풀체인지가 되기 마련인데 2017년에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거쳤고요. 이번에 다시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는 건데, 보통 기아차가 페이스리프트를 하게 되면 이름에 더 뉴라는 단어를 붙이거든요. 그리고 풀체인지 모델은 올뉴라고 붙이는데, 레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더 뉴 레이였고, 이번에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더 뉴 기아 레이가 됐습니다. 기아를 중간에 넣고 올뉴란 이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일단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이번 더 뉴 기아 레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레이는 2011년에 탄생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박스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던 경차였어요. 그래서 실내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서 큰 인기를 얻었고, 특유의 귀여운 이미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습니다. 자, 이런 박스형 경차는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경차들을 꽤 많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6년 후인 2017년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기존 디자인을 조금 더 날카롭게 바꿨고 편의, 안전장비가 추가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초기형 모델의 디자인을 이제 다듬어 놓은 형태였다면,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 디자인 요소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형 니로나 신형 스포티지에서 봤었던 그런 디자인 요소들이 접목이 됐어요. 최근 기아차 디자인, 특히 SUV를 보게 되면 좀 낯선 느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동안 보여줬었던 디자인 방향성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낯선 느낌들이 있는데, 레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초기형 레이의 그 귀여운 모습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 이 신형 레이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 바뀐 디자인을 귀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존에는 가로형으로 길었던 헤드램프가 지금은 앞쪽을 꽉 채워 놓고 있습니다. 눈이 굉장히 커지긴 했어요. 그리고 주간주행 등의 디자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디자인이 달라지고 있는데, 기존 라디에이터 그릴은 차체 표면에 일체화된 느낌인데,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그릴 디자인이 오히려 더 부각된 느낌도 들어요. 그리고 범퍼 하단의 모습도 경차의 귀여움보다는 SUV의 역동적인 느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떠오릅니다. 이 아래쪽에 스키드 플레이트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날카로운 도형이 서로 엮여 있는 모습 같거든요. 초기형 휠 디자인만 봐도 귀여운 느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옆모습, 문짝, 유리창 이런 것들은 달라진 게 없고요. 뒷모습은 이 테일램프 위주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신형 니로나 스포티지도 이 앞모습은 낯설지만 뒷모습 디자인들이 상당히 멋있어지고 있거든요. 레이 같은 경우도 이게 엄청나게 터치를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이 차와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취해진 것 같고, 가로로 길게 연결하면서 이 높은 차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좀 시각적인 효과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자, 외관 디자인에 비해서 실내 디자인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 캐스퍼에 사용됐었던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된 것 외에는 기존의 레이와 큰 차별점이 없어요. 자, 센터 콘솔이 아니라 이 센터 패시아 쪽에 붙어있는 기어 레버도 그대로 있고, 이 원형 다이얼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레이는 이 차 크기에 비해서 실내 공간이 엄청나게 넓고 수납 공간도 뛰어난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머리 위쪽 이 오버헤드 콘솔 쪽에 있는 수납 공간도 그대로 유지가 전부 됐습니다. 이 기존 레이와 실내 공간은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더 뉴 기아 레이 같은 경우에서는 전기차가 다시 부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 레이 전기차가 이제 초창기 전기차를 보여주는 가장 단편적인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주행거리도 그렇게 길지가 않고 전기 모터의 성능도 뛰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한 전기차가 바로 기아 레이 전기차였습니다. 여전히 도로에서 종종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자취를 빠르게 감추고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자, 2019년에 단종이 됐고, 그동안 이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도 전기차 모델이 없었는데, 이번 더 뉴 기아 레이 모델에는 아마 전기차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이 함께 있는 모델 중에서 가장 주행 감각이 달랐었던 모델이 레이 전기차거든요. 아무래도 레이는 폭은 좁고 이 높이는 높아서 안전성 측면에서 엄청나게 뛰어난 자동차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무거운 배터리가 차체 밑바닥에 깔리다 보니까 그 부족한 무게중심, 무게 밸런스 측면을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감각도 많이 달랐고, 어쨌든 경차는 작은 엔진을 사용하고 힘이 그렇게 출중한 자동차는 아니잖아요. 근데 전기 모터의 최대 토크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가속 측면에서도 전기차가 굉장히 좋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 개발도 잘하고 생산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롭게 탄생하는 더 뉴 기아 레이 전기차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전보다는 주행거리도 훨씬 더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충전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차데모 방식이었는데 그런 방식까지도 전부 새롭게 바뀐 모델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죠.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높은 가격인데, 자, 레이는 경차고 뭐 EGMP 플랫폼을 쓸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가격적인 방어가 어느 정도는 될 것 같고, 경차 혜택과 전기차 혜택을 모두 받는다? 그러면 이 구매하는 가격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용하는 가격까지도 충분히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 제주도나 이런 곳에서 렌터카 붐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가 캐스퍼를 출시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판매량을 보게 되면 올해 캐스퍼와 레이의 총 판매량이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진 않습니다. 캐스퍼의 장점 중에 하나가 실내 공간 활용성이에요. 물론 레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실내 공간이 엄청나게 넓지만 캐스퍼는 운전석까지 접히고 거기에 매트를 깔아놓게 되면 뭐 차박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활용성이 좋단 말이에요. 자, 레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기아가 레이를 직접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동이오토에 이제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신경을 조금 덜 쓰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발전하는 레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가격이나 편의 장비, 뭐 안전 장비에 대한 정보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사전 계약이 시작될 때쯤 알려질 텐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레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